안녕하세요. 심토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캐드캠 프로그램인 NC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NC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 NC로 가공할 수 있는 형상을 함께 살펴보시고 캠 작업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는 NC 세미나와 정기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C는 1987년 스프럿캠을 기반으로 하여 30년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캐드캠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NC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이 되었고 현재 전 세계 50개가 넘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10,000개가 넘는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듯이 2.5D 밀링과 3D 밀링 기능을 포함하여서 선번과 턴밀, 나아가서는 3+2축과 연속 5축, 로봇 가공까지도 모두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3D 밀링과 3+2축, 연속 5축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NC에서 가공할 수 있는 형상을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실게요. 기본적인 2D 커팅 가공부터 포켓과 홀이 포함된 플레이트 가공은 물론이고 곡면이 포함된 3D 가공까지 할 수 있어서 금형 분야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2축 가공에서 인덱스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4축 로터리에서 스크류 부품까지도 가공 가능합니다. 선반 가공과 C축과 Y축, B축 제어가 필요한 턴밀 가공 기능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연속 5축에서 의료 분야나 예술 분야, 이를 넘어서서 임펠러 가공까지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 작업 시뮬레이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재 설정을 한 이후에 황삭과 정삭을 거치고 홀 가공까지 마무리한 다음 해당 툴패스로 NC 코드 출력까지 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에서 제공하고 있는 5축 샘플 기계를 가져왔고요. 오늘 사용해볼 모델은 스텝 파일입니다. 모델을 살펴보시면 다수의 곡면과 홀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재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작물에서 기본 요소를 추가할게요. 공작물의 속성창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축 방향으로 여유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여유값이 화면에 바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고선 황삭이라는 툴패스를 사용하여서 황삭 작업부터 진행해 볼게요. 작업 추가해서 3D 툴패스를 선택하고 등고선 황삭을 추가하겠습니다. NC에서 황삭 작업 시 가장 주로 쓰이는 툴패스인데요. 해당 작업을 생성하였으면 작업 영역에서 해당 면을 클릭하고 최하단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전략에서 방금 설정한 면의 최하단 높이가 자동으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깊이 스텝을 조정함에 따라 가공 깊이가 자동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값들을 설정해 둔 다음에 원하는 축 방향으로 여유값을 설정하고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톡 값과 처음 설정했던 소재를 모두 반영하여서 자동으로 툴패스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에서 기계를 잠시 끄고 다음 면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등고선 황삭 툴패스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공구의 방향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C에서는 원하는 측면을 선택하는 대로 공구가 자동으로 정렬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작업 화면에서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해당 공구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영역만 새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선을 클릭하고 최하단으로 설정하고 체인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 영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계산을 누르면 해당 작업 영역 내에 툴패스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쪽 면도 이어서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고선 황삭 툴패스를 사용할 건데요. 해당 작업을 복제하여서 작업 영역만 새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인을 더블 클릭했고요. 공구 방향 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면에 대해서 황삭 툴패스가 완성되었고요. 시뮬레이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단 부분에 등고선 황삭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부분에서 설정하였던 가공 깊이만큼 공구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설정하였던 공구 방향대로 공구가 정렬되고 기계가 회전하면서 다음 황삭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황삭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고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 세 면의 황삭 작업이 모두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 모드로 들어와서 비교 확인 모드를 보았을 때 안쪽 부분에 소재가 조금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중삭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삭 툴패스를 복제하여서 공구만 변경해 줄게요. 직경이 더 작은 공구로 변경을 해주고 작업 영역은 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여서 루프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작업 영역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스텝업 옵션을 사용하여서 공구가 경사면을 타고 균일하게 올라오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스톡 값을 없앤 다음 계산을 눌러주겠습니다. 비교 확인 모드에서 안쪽 부분에 소재가 제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없이도 이렇게 단계별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수평면 툴패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추가해서 3D에서 수평면 툴패스를 선택하고요. 해당 툴패스에는 공구와 수직인 방향의 평면인 툴패스를 모두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구는 동일한 10mm 플랫 엔드 밀로 설정해주고 공구 방향은 위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눌렀을 때 초록색으로 현재 공구와 수직인 방향의 평면이 모두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내가 원하는 가공 영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누르면 선택한 영역에 툴패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 측면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살펴보았을 때 안쪽에 R1.5만큼의 곡률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동일한 수평면 툴패스를 쓰되 공구는 R 공구가 들어간 코너알 랜드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방향을 맞추고 작업 영역은 안쪽 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패스가 바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반대쪽 면도 가공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수평면 툴패스를 사용하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잡히는 작업 영역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공구 방향만 맞춰주고 공구를 설정한 이후에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면에 대해서 평면 툴패스가 완성되었고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지정하였던 중삭 툴패스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단 부분의 수평면 툴패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두 면에 대한 수평면 툴패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평면에 대해서 정삭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번에는 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기반 가공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형상 기반 가공은 모델에서 각 측면에 대해서 홀을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측면을 선택함에 따라 이렇게 홀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치 않는 영역은 작업 영역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휴지통으로 들어간 게 확인되고요. 우측면부터 공구와 작업을 하나씩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별도의 공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작업을 한 홀에 대해서 지정하거나 기존의 작업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한 측면에 여러 개의 홀이 있는 경우는 가공 순서를 자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작업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고 원하는 공구로 기존에 만들어뒀던 공구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전체 홀 툴패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홀에 대해서 툴패스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시뮬레이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릴 가공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홀 포켓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 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고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 빠진 부분이 없이 홀이 전체 가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캘럽 툴 패스를 이용해서 곡면 부분을 가공해 볼 건데요. 해당 측면에 이쪽 곡면 부분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추가해서 5D 스캘럽을 선택해주고 공구 방향은 해당 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공면에서 우클릭해서 필렛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전체 가공면을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드래그해서 추가 작업 영역으로 설정할게요. 공구는 보랜드밀을 사용하겠습니다. 계산을 누르면 곡면 부분에 대해서 툴패스가 나왔고 이어서 경사면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사면에는 5D 서페이싱이라는 오축 툴패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작업 추가해서 5D 서페이싱을 선택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작업 영역으로 지정할게요. 외곽 커브와 내각 커브도 더블 클릭해서 모두 기준선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두 커브를 왔다 갔다 하는 전략으로 선택하고 동일한 보랜드밀로 설정할게요. 이 상태에서 계산을 누르면 경사면을 따라 툴패스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툴패스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5축 툴패스임에도 공구가 고정되어서 3축 툴패스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구 방향을 점을 통해라는 옵션으로 변경해 주므로 5축 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준점을 원점에서 공구의 중심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계산을 눌렀을 때 공구의 틸팅 각도가 추가되면서 기울어진 5축 툴패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먼저 스케일업 툴패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뮬레이션 작업 목록에서 살펴보시면 스케일업의 우측 목록에 파란색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파란색 영역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일한 색상으로 작업 영역으로 구별되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곡면 부분의 툴패스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반대쪽의 경사면에 대해서 5D 서페이싱 툴패스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설정한 대로 공구의 틸팅 각도를 따라서 공구가 기울어지면서 경사면을 따라 가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축 툴패스이기 때문에 공구가 경사면을 따라서 작업 영역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회전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툴패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고요. 모델에서 하단 부분을 제외한 모든 면이 가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툴패스로 NC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공 모드로 돌아와서 포스트 프로세서로 진입하겠습니다. NC에서는 여러 샘플 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환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작업 중에서 원하는 작업만 선택해서 NC코드를 출력할 수 있고요. 바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출력 파일에서 NC코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황삭 툴패스가 시작되기 전에 G68.2 코드가 시작되면서 인덱스 제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오축 툴패스의 앞에는 해당 인덱스 제어 코드가 비활성화된 이후 다시 G43.4 코드가 활성화되면서 오축의 TCPM 모드도 잘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과 NC코드 출력은 여기까지입니다. NC의 더 자세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NC 무료 교육에서 더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NC 교육은 서울과 화성, 천안, 창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교육 일정과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성에 있는 저희 YC 팩토리에서 NC캠 세미나가 진행 예정입니다. 실시간 가공 시연을 포함하여서 턴밀과 스위스턴, 다축 밀링까지 직접 가공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